도네츠크의 불길 치솟는 전선. 한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저항을 꺾기 위한 전략적 고리라고 자랑하던 바로 그곳에서 러시아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크렘린이 한때는 조국과 지도자를 위해 기꺼이 죽으러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러시아 병사들이 이제는 푸틴의 침략 전쟁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은 지금까지 병사들이 살아 돌아오느냐, 죽어서 돌아오느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겠다는 집착만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러시아를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현장에서 피를 흘리는 병사들의 눈에는 그 죽음이 점점 더 무의미한 희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푼의 월급이 모든 불만을 막아줄 것이라 크렘린은 착각했지만 최근 가로채진 전화통화들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었던 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대가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자살 공격식 작전에 나가라는 지시에 대놓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11월 2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도네츠크 전선의 한 러시아 부대는 직접적인 항명 선언조차 없이 전투 임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진지를 버리고 후퇴해버렸고 남겨진 것은 도청된 무전 속에 울려 퍼지는 한 러시아 장교의 분노뿐이었습니다. 그 녹음 속에서 고위 장교는 푸틴 대통령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든 부하들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듯이 고함을 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푸틴의 잘못된 계산을 위해 대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가장 노골적인 신호였습니다. 저것들이 대체 어디로 기어 사라진 거야? 무전기 너머로 울려 퍼지는 이 분노의 외침은 내부에서 이미 갈라져버린 군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명령은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고 병사들의 생명은 한 발의 탄환보다도 하찮게 취급됩니다. 이럴 때 전쟁의 붕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눈앞으로 다가온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을 이어가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키이우 군대와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 내부에서 점점 커지는 균열과도 맞서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지금 도네츠크라는 지옥에서 빠져나갈 탈출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푸틴이 한때 전략적 돌파구라고 떠벌리던 그 지역은 이제 그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이 가장 먼저 떠나고 싶어하는 죽음의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선에서 물러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심지어 무전 연락까지 끊어버리겠다는 위협에 시달립니다. 전투 상황 보고도, 지원 요청도, 후퇴 명령도 끊긴 채 전장에서 고립된 표적이 되라는 뜻입니다. 도청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은 며칠째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계속 밀려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이 공백을 활용하면 더 많은 영토를 잃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휘관들의 분노는 한층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 장교는 무전을 통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 겁쟁이 탈영병들 끌고 앞으로 기어 올라가게 해. 어제는 명함 한 장 차지하지 못하더니 오늘은 숲 가장자리조차 못 넘는 놈들이다. 이 말은 전술적 지시가 아니라 병사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정신적 폭력이고 모욕이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면 그 대가는 단순한 질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명령을 거부한 러시아 병사들은 탈영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가벼운 처벌에 속합니다. 전선에서는 재판도 없이 즉결 처형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더 잔혹한 증거는 11월 28일자 보도로 CNN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소 2명의 탈영병이 깊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고 맨손으로 서로 싸워 한 명이 죽어야만 끝나는 잔혹한 게임을 강요받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병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살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애초에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격에 강제로 내몰린 것입니다. 또 다른 병사는 나무에 묶인 채 미끼처럼 버려졌습니다. 바로 위 상공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외면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만든 군대에서 비겁함과 항명은 살아남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만이 분명할 뿐입니다. 저항은 곧 선고 없는 사형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가로챈 통화들은 그런 냉혹한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술적 재정비를 위해 잠시 물러날 뿐인데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푸틴이 만든 잔혹한 군사체제에서 전진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곧 반역으로 취급됩니다. 돌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 녹음 속에서 드러난 러시아 군대의 모습은 전율을 불러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지휘관이나 체제에 신뢰를 두지 못하고 전투 의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투를 거부하는 병사들이 비겁해서가 아니라는 점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값싼 소모품처럼 죽으러 나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라기보다 대량으로 소비되는 물건에 가깝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말 그대로 통조림과 담배로 유지되는 값싼 희생입니다. 코스트 등 여러 분석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본적인 보급품조차 부족한 탓에 러시아 병사들은 단순한 보급 임무만 수행하다가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한 병사는 심지어 부대 내 요리사까지도 전투병으로 끌려나가 총을 들고 정면 공격에 투입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9월에 도청된 또 다른 통화에서는 일부 병사들이 겨우 통조림과 담배 몇 갑만 지급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방탄복도, 방탄모도, 충분한 탄약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크라이나의 화력 앞에 몸뚱어리로 돌격하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군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담배 연기를 피워 적의 시야를 가리고 빈 깡통을 던져 반격하길 바라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러시아 병사들은 장비를 자비로 구입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 심지어 인터넷에 낯선 이들에게까지 돈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선전을 늘어놓던 군대가 결국 병사의 군화 한 켤레조차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기자 앤드류 모로스는 러시아가 지금 자신의 진짜 얼굴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러시아 군대는 헤어나올 수 없는 소모전에 갇힌 낡은 군대, 무너진 보급망 위에 서 있는 피로에 절어버린 조직입니다. 누구도 승리를 믿지 않는 갈려나가는 군대, 바로 그것이 지금의 러시아군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병사들을 깊은 심리적 붕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에서의 탈출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점 당연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정보를 통제하고 정치권을 장악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는 한때 자신을 위해 죽으러 갈 것이라 믿었던 군대의 정신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했을 때 그는 수십만 명의 젊은 러시아인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총탄과 포탄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머릿속에 러시아는 무적이고 세계는 나약하다는 환상을 심어보냈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이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신화 말입니다. 그러나 전선의 현실은 그 환상을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모로스의 표현대로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저항은 러시아 군사력의 허상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러시아라는 제국은 겉보기에 강력해 보이지만 실상은 텅 빈 껍데기였고 우크라이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력이 아니라 도덕적 명분과 국민적 결속이었습니다. 푸틴은 재임 기간 내내 선전 기계를 거대한 확성기로 키워왔습니다. 그 거대한 확성기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그들 자신이 언제나 승리하는 초강대국의 일원이라고 세뇌해왔습니다. 정보가 엄격히 차단된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진실은 미사일 폭발음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이라던 것은 녹슨 포탄과 낡은 소총, 통조림과 담배, 그리고 상식밖에 자살, 공격, 명령뿐이었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고도 돌아서지 않을 병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 탈영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병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1월 23일 노바야 가제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한 보고서를 인용해 충격적인 숫자를 전했습니다.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최소 5만 명 이상의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을 이탈해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병사들이 더 이상 푸틴의 제국적 꿈을 위해 죽을 의사가 없다는 집단적 선언입니다. 물론 이 수치의 정확한 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은 약 70만 명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5만 명 이상이 총을 내려놓고 도망쳤다는 사실만으로도 경보음은 충분히 크게 울립니다. 돈을 받고 싸우겠다던 용병식 병사들마저 지갑보다 생명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지금까지 약 1만 6천 명의 탈영병을 붙잡았고 2024년 한 해에만 1만 3,500건이 넘는 탈영 관련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숫자에는 구타와 협박, 굶주림 속에서 입을 막힌 수많은 병사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만든 보이지 않는 처벌 기계 안에서 천천히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만으로 무너지는 군대를 붙잡아 둘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듯합니다. 러시아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처벌의 수준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후퇴 명령을 요청했을 뿐인데도 즉시 반역자로 취급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잠깐의 후퇴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공개한 도청 기록들에서도 러시아 장교들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 대신 폭언과 위협 그리고 처벌을 내립니다.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선택지는 둘 중 하나만 허용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5만 명이 넘는 러시아 병사들이 푸틴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생존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 집단적 저항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 아래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수많은 병사들의 침묵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러시아 군 내부에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쪽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특이한 프로그램 하나를 가동했습니다. 바로 나는 살고 싶다라는 이름의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 병사들이 안전하게 항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탈출 통로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이 프로그램에 미리 등록해 항복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가능한 한 안전한 경로를 마련해 그들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2023년 1월까지 이미 6,500명에 달하는 러시아 병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실제로 항복까지 무사히 도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디펜스 포스트에 따르면 2024년 6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구출된 병사는 약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러시아 쪽에 다시 붙잡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요청하는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 2025년 11월 사이에 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몸을 의탁하려 했습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훈련받았던 그 군인들이 이제는 사형이나 장기 수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탈출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선의 상황은 극도로 절망적입니다. 반면 러시아 쪽에서 바라본 전황은 광적인 분노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공개한 도청 기록 속에서 러시아 장교들은 병사들이 후퇴하는 것만 봐도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더 이상 무전기 속의 언어는 군사 용어가 아니라 저주와 비난으로 가득한 욕설입니다. 이는 곧 푸틴 대통령이 만든 군사 기계가 내부에서부터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과거의 높은 월급과 보너스는 러시아 청년들을 군대로 끌어들이는 달콤한 미끼였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액수의 돈이 눈앞에 놓이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루블은 목숨을 살 수 있는 화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준다 해도 무의미한 전쟁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렘린은 이제 이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정권이 택한 다음 카드는 더욱 음울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외국인 용병 사냥입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가 내부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자 크렘린은 전혀 다른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더 이상 충분한 병력을 끌어올 수 없게 되자 눈을 바깥으로 돌린 것입니다. 크렘린은 이번에도 정면에서 당당하게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짓 약속과 기만, 그리고 회색지대의 계약을 앞세웠습니다. 공식적인 군 모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은 채 고액 연봉과 빠른 시민권 취득, 안정된 일자리 등을 내세운 각종 광고와 모집책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로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끌려가 총을 쥐는 운명을 향해 떠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CNN이 2025년 11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붙잡힌 외국인 전투원만 해도 37개국에서 온 약 2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서로 다른 언어와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을 모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크렘린은 그들에게 돈을 약속했고 비자를 약속했고 합법적인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러시아 국경을 넘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도착 후 며칠 만에 훈련소로 끌려갔고 낡은 무기를 지급받은 뒤 곧바로 전선으로 치워졌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보장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실 한 가지, 그들이 곧 포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만이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은 여러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케냐의 젊은이들을 속여 불법적으로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외무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인도 정부는 최소 44명의 인도 국적자가 러시아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확인했고, 대변인 란디파 야샤와는 모스크바가 이들을 가능한 한 빨리 귀국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당국은 17명에 달하는 자국민이 러시아 측에 의해 용병으로 포섭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이들을 어떻게 다루었느냐입니다. 거짓 채용 공고, 비자 미끼, 입국 후 강제 계약 위반 시 협박과 폭력, 그리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총알바지, 러시아는 자국민조차 보호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이 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전을 제공할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인권단체 WFI는 크렘린이 외국인들에게 러시아 여권과 비자를 열어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군사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합법적인 직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들이 서 있던 곳은 공장이 아니라 참호였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작업 공구가 아니라 낡은 소총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외국인 병사들이 더 쉽게 통제될 것이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러시아 내부의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체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이들을 더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된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크렘린 내부에서 썩어가는 절망의 공기가 가장 먼저 덮친 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실체를 잘 모른 채 러시아에 발을 들인 외국인 청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외국인 의용병을 공개적으로 모집했습니다. 그 절차와 위험성, 조건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됐고, 지원자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부대를 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침략자 러시아는 거짓말과 강요로 사람을 모아야 하고,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상과 명분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전쟁은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푸틴 대통령이 잃고 있는 것은 탱크나 장갑차, 포탄만이 아닙니다. 그는 러시아 안팎에서 충성심과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병사들은 왜 반항을 택하는 것일까요? 왜 싸우기보다 도망치길 선택할까요? 그들이 약해서도, 군사훈련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거의 확실한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네츠크에서는 이미 그 진실이 뼈저리게 드러났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3년 넘게 러시아군이 무리한 공격을 반복해온 전선입니다. 이제 이곳은 전술적 기회가 아니라 살아서 나가기 어려운 도살장에 가깝습니다. 승리를 약속받고 전장에 뛰어들었던 병사들은 지금 탄약과 포연 사이에서 쓰러져가는 동료들의 시체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는 목적지도 희망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2024년 한 해 동안 러시아가 약 42만 7천 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도네츠크에서 벌어진 연속적인 자살식 공격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인간파도 공격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상자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해도 러시아군은 하루 평균 약 1,700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2024년 전반을 관통하는 고통의 그래프 가운데 일부일 뿐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상자는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푸틴 대통령은 또 다른 도시를 새로운 희생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바로 포크롭스크라는 요새 도시입니다. 그는 이곳을 반드시 점령하겠다며 막대한 병력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또다시 1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 병사들이 이 한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참호와 진지 사이를 연결하던 생명선이 며칠 사이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군사 전문 기자 데이비드 A는 트렌치 아트라는 연재에서 포크롭스크를 살아있는 지옥의 입구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2년간 도네츠크와 포크롭스크에서 벌어진 전투만 떼어놓고 계산한다면 러시아가 잃어버린 병력은 5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이 규모를 문서로 전달받지 않았지만 눈앞에 쌓여있는 시신 더미를 보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전선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11월 26일 기준으로 러시아군의 총 인명 손실이 117만 명을 넘어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본 병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이 그 다음 숫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루한스크 일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루한스크에서 도청된 한 통화에서 러시아 병사는 세레브치스케 숲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배치되면 그냥 죽으러 가는 거다. 이 숲은 이제 러시아 병사들에게 확실한 죽음이 기다리는 장소로 각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포병이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한 이 지역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생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적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쓰러지고 뒤로 물러나면 반역자로 몰려 처벌당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병사들에게 남겨준 선택지는 죽음 아니면 죽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공개한 다른 통화에서는 한 러시아 병사가 세레브첩스케 숲에서 겪은 참상을 묘사합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시신 위에 시신이 쌓인 광경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부대 표식을 달고 있었고 한 번의 공격으로 200명이 사라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 숲에 들어가면 100% 시체가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레브뎁스케 숲은 도네츠크밖에 위치해 있지만 그곳에서 생존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사실은 도네츠크와 포크롭스크 전선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에게도 똑같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오늘 내가 배치될 곳이 그 숲이든 다른 어느 전선이든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는 냉혹한 확신이 자리 잡는 순간 충성심은 더 이상 의미를 잃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2022년 5월 27일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러시아군의 사상자를 5만 명으로 예상하고도 작전을 강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숫자는 이미 비인도적인 수준으로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실제로는 그 수치의 23배를 넘는 인명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나 오판의 결과가 아니라 애초부터 병사들의 생존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푸틴에게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었고 병사들은 그 목표를 위해 희생될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그의 계산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반항하는 자는 피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침묵하는 자는 이름 없는 무덤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이르러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병사들의 운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술적 후퇴 계획도 전쟁 전략의 근본적 수정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피와 탄환, 시신과 공허한 구호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느 자리에서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러시아 병사가 발을 딛는 곳은 모두 러시아 영토라고. 국제사회는 이 발언에 경악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아는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응수했습니다. 그의 글은 푸틴의 전쟁 본질을 정면으로 겨눈 일종의 선고문이었습니다. 시비아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병사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그들은 죽음과 파괴 그리고 고통만을 남겼을 뿐이라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푸틴이 벌이고 있는 군사작전의 심장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비판을 가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병사들이 드론 공격에 다리가 날아가든 전선에서 산채로 타죽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러시아 병사들은 그저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비하는 푸틴을 자국민에 대한 집단 학살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아무런 전략적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러시아 병사 100만 명을 무의미한 피해 목욕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병사 100만 명, 두 다리로 계산하면 200만 개의 발. 이 말은 단지 상징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전선에서 명령을 받는 수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매일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의미 없는 돌격 명령, 사라진 목표, 차가운 진지와 따뜻한 사무실에서 명령만 내리는 장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집착을 위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네츠크에서 이미 수십 개 부대가 명령의 역행에 후퇴했고 우크라이나 전선 곳곳에서 더 많은 병사들이 생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전략을 위해 그 어떤 거창한 국가적 목표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는 것은 러시아라는 국가가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개인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하지만 비극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균열은 이미 러시아 본토로 번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유군단 같은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러시아인 게릴라 조직은 이제 러시아 영토 안에서 직접 러시아의 군사 및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더 이상 전선에서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국 영토의 등 뒤에서도 칼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은 지도자,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푸틴 대통령에게 굳이 강력한 외부의 적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스스로의 제국을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